송내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송내고 교육과정부장 정경섭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및 과목 선택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따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인문, 사회, 과학적 지식에 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가진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공동체, 의사소통, 심미적 감성 이렇게 6가지를 핵심 역량으로 두고 있고 우리 학교는 이 6가지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제와 단위배당 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일주일에 30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일주일에 4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교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편성, 운영하는 교과들이고 전문교과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특목고에서 편성, 운영하는 교과입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이 과목 선택 설명회가 끝나는 다음 날인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15일간 보름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여러분들 작년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강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고 신청하게 됩니다. 수강 신청 사이트나 이용 방법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나눠드렸던 교육과정 및 선택과목 안내자료집을 준비하시고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서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신다면 과목 선택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 과목 선택 안내 자료집을 분실한 학생들은 제가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유분의 자료집을 학급별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의 중점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과, 이과 통합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자유수강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 계열을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을 주로 선택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문과 계열로의 진학을 생각했던 학생들은 2학년 때 주로 사회 과목을, 이과 계열로의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2학년 때 주로 과학 과목을 선택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에서 나는 2학년 때까지는 문과 계열을 진학하려고 했었는데 3학년 때는 계열을 변경해서 나는 이과 계열로 진학을 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별도로 계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변경된 계열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계열에서 이과 계열로 선택을 하셨다면 이과 3학년 때는 주로 과학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2학년 때는 이과 계열을 진학하려고 했다가 3학년 때 문과 계열로 계열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3학년 때는 주로 사회 과목, 인문 사회계통의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진학과 연계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편제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수준과 적성을 고려해서 특목고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일부 심화 과목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별화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이수 경로를 마련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학교는 ESD 그리고 인공지능 이렇게 두 가지 교과 중점 과정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는 ESD 교과 중점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안내자료집 10페이지는 인공지능 교과 중점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7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편제표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 보신 적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3학년 때는 국어 교과에서 두 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이수를 하시게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은 수능 국어 영역에서 선택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중 하나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수능에서 국어를 선택할 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여 수능 시험을 볼지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물론 내가 수업 시간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고 해서 수능을 화법과 작문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언어와 매체를 이수를 하고 화법과 작문을 이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능 시험에서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언어와 매체를 배우지 않고서 언어와 매체의 선택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된다면 불리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꼭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실용 영어와 심화 국어 중에 역시 마찬가지 하나를 택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 영어에서는 실용 영어 그리고 심화 영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2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 이수를 하시게 되고 3학년 1학기 때에는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영어 2를 이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편성되어져 있는 이런 편제표를 보시면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중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사는 수능 과목이고 굉장히 비중이 높은 과목들이니까 이왕이면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을 많이 편성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듣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3개년 동안 총 이수해야 하는 단위수가 교과 단위수가 전체 180 단위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3학년까지 이수해야 될 180 단위 중에 한국사를 포함해서 국어, 수학, 영어 이 3개 과목이 3개년 동안 이수해야 되는 단위수가 90 단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부의 제한은 우리 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정으로 아무리 국어 또는 수학, 영어 과목 또는 한국사 과목을 많이 편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90 단위를 초과해서 선택을 하여 이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는 이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90 단위 이내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제되어져 있습니다. 과목 선택에 있어서
수능 출제 범위를 보시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수능 국어 영역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공통 과목은 독서, 문화는 이미 여러분들이 1학기와 2학기 때 각각 독서와 문학을 각각 이수를 하게 되고요.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 1학기 때 수학 1을 배우시고 2학기 때 아마 수학 2를 아마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학 1과 수학 2는 2학년 때 지정 과목으로 되어져 있고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는 지정 과목으로 모든 학생을 다 배울 수 있게 되어 있고 미적분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기하를 역시 마찬가지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7페이지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탐구 영역의 과목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탐구 영역에서 사회교과군, 과학교과군의 이쪽 맨 오른쪽에 있는 필수 이수 단위라는 것을 보시면 사회 과목에서는 필수 이수 단위가 10단위 그리고 과학에서는 12단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혹은 과학탐구 실험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셨다 하더라도 1학년 때 이수했던 공통사회만으로는 요 필수 이수단위 10단위를 채우지 못하죠. 역시 마찬가지 1학년 때 배웠던 이들 과학 과목만으로는 과학에서의 필수 이수단위 12단위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2학년과 3학년 때 적어도 사회에서 한 과목, 과학에서 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서 이수를 하셔야만 요 필수 이수 단위를 채우실 수가 있고 그래야만 요 필수 이수 단위를 채워야만 졸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2학년에서 사회 과목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과학에서 선택한 과목이 하나도 없다면 3학년 때에서는 반드시 과학 한 과목 이상을 선택해서 이수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나는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모두 다 과학을 선택해서 2학년 때 사회 과목을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3학년 때는 반드시 사회 과목에서 한 과목 이상을 선택해서 이수하여야만 졸업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그리고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이들 과목들은 사회교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그리고 생태와 환경, 그리고 물리학2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표기한 이런 과목들은 과학 교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2학년 혹은 3학년 합쳐서 사회 과목 혹은 과학 과목 적어도 한 과목 이상씩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과 계열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미적분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을 하려는 학생 혹은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려 할 때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은 요 사회나 과학탐구군에 요 미적분이 함께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니 요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2학년, 3학년 합쳐서 최소한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 이상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택해서 이수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앞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ESD 교과 중점 과정에서의 지정 과목은 이런 과목들이 있고 인공지능 중점 교육과정에서의 지정 과목은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ESD 혹은 AI 중점 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는 학생은 이러한 ESD 중점 교육 과정의 지정 과목이나 인공지능 중점 교육 과정의 지정 과목을 선택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나는 ESD나 인공지능 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정 과목들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이수를 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나는 ESD 교과 중점 과정을 따른다 혹은 인공지능 교과 중점 과정을 따른다라고 해서 이러한 과목들을 모두 다 필수적으로 다 이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인공지능 교과 중점 과정을 따른다 혹은 ESD 교과 중점 과정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다른 선택 과목들보다는 이러한 선택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91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91페이지를 보시면 역시 수능 선택 과목에서 이번에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을 살펴볼 텐데요. 자, 과거에는 사회계열에서 2과목 또는 과학계열에서 2과목 이렇게 사회계열, 과학계열로 구분되어져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수능 과목 탐구 영역을 선택을 할 때 이러한 계열 구분 없이 사회계열, 과학계열에서의 선택 과목 중 자유롭게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만 2과목을 선택하셔도 되고 과학에서만 2과목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회 하나, 과학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수능 시험을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나 한문은 절대평가로 시험이 치러진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 때, 그리고 각각의 수능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3학년 때 과목을 선택을 할 때 궁금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 말고 과거에 다른 선배들은 어떤 과목들을 주로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보셨을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 때는 화법과 작문이 70%,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30% 이렇게 7대 3의 비율로 전국의 학생들이 선택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수학에서도 역시 수학은 확률과 통계가 약 한 51%, 미적분이 약 40%, 그리고 기하가 8% 정도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국어에서는 문과 계열, 이과 계열에서 선택 과목의 구분이 없는데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인문, 사회 계열, 인문 혹은 사회 계열의 학생들은 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다면 이과 계열에서는 이공 계열에서는 미적분이나 아니면 기하를 주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 3학년 때 배우시게 되는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치루었다면 과학에서는 2학년 때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계시는 지구과학 1이나 생명과학 1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치렀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과목을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92페이지를 보시면 요거는 재작년 자료인데요. 작년 자료인데 각 대학에서 어떤 계열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인문사회 계열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자연 계열로 진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능 과목에서 지정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건 미적분을 선택하건 기하를 선택하건
국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건 언어 매체를 선택하건, 탐구에서 사회를 선택하건 과학을 선택을 하건 구분을 두지 않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자연계열에서는 국어에서는 선택 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 반해서 수학에서는 여기에서처럼 미적분 기하 중에 택 1, 그 다음 과학에서 택 2, 이런 식으로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지정 과목을 두는 학교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 계열의 학과를 지원하고자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본인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서 혹시 이처럼 수학이나 탐구 과목에 있어 지정한 과목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과목을 선택하고 하셔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 점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겠죠.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또 한 가지 고려사항으로 과목별 평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각각 구분되어지는데요. 일반 선택 과목은 아시겠지만 5단계 성취도 평가를 함과 동시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입니다.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는 과목들은 석차 등급 없이 3단계 A, B, C 이렇게 3단계 절대평가로만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잘 보시고 과목을 선택할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텐데요. 보통 2학년 때 편성되어져 있는 과목들은 대부분 일반 선택 과목이었다면 3학년 때 편성되는 과목들 중에서 일부 사회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적혀져 있는 내용은 과목 선택 나침판이라고 하는 진로 진학 참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올려놓은 것인데요. 본인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또는 전형에서 필수 이수하도록 하는 과목이 있는지 혹은 가산점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미리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3학년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양대라든지 한양대 에리카의 일부 전형에서는 자연계열 지원자인 경우에 미적분과 기하 중 반드시 하나를, 그리고 과학 4개 과목 중에 하나를 필수로 이수해야만 해당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끔 제한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이 돼서 대학 입시를 치를 때는 지금과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아마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서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나는 그 대학에서 내가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서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또는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교과의 성취가 낮거나 또는 학교에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목은 선택했을 때 평가에 있어서 좀 불리할 것 같아. 그래서 이수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공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이수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전문 교과에 편성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인데요. 이런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 대입에 무조건 유리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전문 교과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들은 위계가 대단히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그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었는지 갖추어지지 않는지를 과목별 세부 능력 사항 혹은 면접에서 확인을 해본다라는 거죠. 만약에 과목별 세부 능력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에서 그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 판단이 된다면 아마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선택을 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성취도, 그 다음에 좋은 내용이 과목별 세부 능력 사항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수업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과목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면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종합전형인 경우에 자연계열 전체 지원자와 합격자 간 과학투 이수 비율의 차이를 보면 과학투 이수 비율자에 비해서 합격자의 이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과목에서. 어떤 계열이냐면 자연계열 자연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입니다.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게도 나타났지만 대체로 2 과목을 선택했을 때 과학 2 선택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좀 더 지원자의 비율보다는 합격자의 비율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물리 2를 선택한 학생들이 지원자에서 물리 2를 선택했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물리2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의 깊이 되는 그런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특히 이공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왕이면 2를 선택했을 때 좀 더 좋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설명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임선생님이나 혹은 4층 본교무실 교육과정부로 찾아오셔서 궁금하신 내용을 물어보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과목 선택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및 학생 대상 과목 설명회 송내고등학교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내고등학교는 2017년부터 ESD 교과중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의 꿈꾸는 환경학교, 교육부의 AI 융합 교육과정, 경기도교육청의 생태순 미래학교와 교육부의 탄소중립 중점학교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ESD 교과중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생태전환 교육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학교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린과 스마트,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고요. 송내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투애니언 프로젝트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교과 과정을 이루는 ESD와 AI 융합 과정, 그리고 비교과 과정을 이루는 다양한 특색 활동들이 환경교실, 각종 워크샵, 탐방 및 특색 활동 등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ESD 교과 중점 과정과 AI 융합 교육 과정은 송내고등학교의 특색 교육 과정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ESD 교과 중점 과정은 이 중에서 과학과 사회를 환경이란 키워드로 융합하고 있는 교과 중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의 보호, 경제개발, 사회발전, 각종 전제 조건 및 방법, 파트너십 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의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SD 교과 중점 과정은 1학년 때 환경, 주문형 강좌로 있는 에코리더 프로젝트, 2학년 때 사회과제 연구, 과학과제 연구, 3학년 때 사회문제 탐구 및 생태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 학년별 과목의 구성은 지향점이 다른데요. 1학년 때 환경 과목은 소양을, 2학년 때 과제연구 과목은 방법을, 3학년 때 생태와 환경, 사회문제 탐구,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 중점 과정을 통해서 각종 주요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양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의 송내고등학교의 입시 성적에서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알려져 있으며 송내고등학교를 나타내는 주요 특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 환경보전,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보건, 생태, 사회현상 탐구, 경제, 국제 분야 등 다양한 학과에 진학하는 데 유리한 생활기록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ESD 교과 중점 교육과정의 주요 운영을 살펴보면 1학년 때 환경 과목들, 2학년 때 사회과제 연구, 과학과제 연구, 3학년 때는 2021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생태와 환경과 사회문제 탐구, 그리고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를 선택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입학생은 2학년 때 사회과제 연구와 과학과제 연구, 그리고 3학년 때 생태와 환경 및 사회문제 탐구를 중점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SD 교과 중점 과정의 장점은 사회과학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에 다양한 탐구를 할 수 있는 과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3학년 때 이러한 진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과목을 지원하는 교과 교실, 그리고 각종 기자재 및 교구 등이 잘 갖춰져 있는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교과 중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교과 중점 과정의 수업은 환경교실, 생태공작실 등에서 이루어지며 이와 연계된 야외학습장 등을 적극 활용하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업 장면을 잠깐 살펴보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교실과 야외학습장, 그리고 환경교실에 구축된 각종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야외학습장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쉼과 교육이 함께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 과제연구 과목은 과정중심 수업과 개인과제 작성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필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100% 수행평가로 실시하며 수강생 모두 과정 중심의 수업과 개인과제 작성 및 교과 세특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연구 과목은 대개 제한된 과목에서만 허용되는데요.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등이 그렇습니다. ESD 교과 중점 과정에서는 이러한 과제연구 과목 중에 사회문제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자기 분야의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과학과제 연구는 연구설계, 탐구활동, 결론 및 도출활동 등으로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탐구 방법과 개인관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제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의 과제 연구, 연구계획,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연구발표 등 과학과제 연구와 마찬가지로 과학과 사회 분야의 각종 탐구활동을 지원하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개인별 과제 연구 등은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진로 진학에 필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제연구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잠깐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때 생태와 환경 및 사회문제 탐구는 2학년 때 과학과제 연구 및 사회과제 연구의 연장선으로서 과정 중심의 수업, 개인과제 작성 등을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ESD 중점 교육과정은 1학년 과목, 2학년 과목, 3학년 과목에 걸쳐서 소양과 방법, 방향 등을 지향하고 있고 송내고등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들과 여러분들이 ESD 교과 중점 과정에서 선택하게 될 중점 과목 간의 일치도가 높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과 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생활기록부 교과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 학생들이 2학년 또는 3학년 때 학교 생활에 좋은 추억을 남기고 여러분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각종 기록을 남기는데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ESD 중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내고등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는 이제 교육정보부 3층 교무실에 있고요. 담당 교사는 안동진 선생님, 권은주 선생님, 김태경 선생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이란 환경,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역량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가치를 꿈꾸는 리더를 육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참여해서 이제 스스로 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입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은 2020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전국에 34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에 5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송내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선생님들이 다양한 이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운영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또 진로와 연관성 있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공지능실이 이제 구축이 되어서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실 굉장히 깔끔하죠. 자, 그리고 컴퓨터실 3층에 하나 있고요. 컴퓨터실 2 이제 4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에 또 AI 준비실이 있고 동아리 학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동아리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보면 지금 현재 1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보면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정보 과목을 전체 다 배우고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고 있죠. 또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게 되면 프로그래밍 수업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3학년 때 올라가면 또 인공지능 수학, 또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이런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2학년 학생 기준으로 보면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 정보를 다 배웠죠. 그리고 2학년 때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을 선택해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3학년 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수학,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 입시
이제 수시 종합 전형에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자, 또한 이제 클러스터 수업, 이제 공동 교육 과정을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과목으로 이제 수업을 듣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2학년 올라오게 되면은 빅데이터라는 과목으로 클러스터 과목을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동아리 활동은 이제 총 인공지능과 관련된 동아리가 총 5개가 있는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아두이노, 로봇 축구, 파이썬, 데이터 분석,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1학년 학생들은 1학기, 2학년 학생들은 2학기에 로봇, 메타버스, 빅데이터 경제, 시각 디자인, 의공학, VR 프로그램 개발, 앱 개발, 반가워 머신러닝, 시뮬레이션 이러한 그 주제들로 여러분들이 이 주제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2시간 동안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습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활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율교육과정도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2번에 걸쳐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주제는 인공지능 교육과정 관련 이제 주제가 예정되어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운영이 되었고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특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5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제도 특정 이과 또는 문과 과목에 이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학과의 이제 교수님들이 직접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되니까 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또 맛있는 간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지가 나가게 되면 잘 읽어보고 많이 신청해가지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된 캠프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딥러닝,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이렇게 이제 4개 과목으로 나눠가지고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또 올해도 2학기 때 이제 가능하면 캠프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체험학습 1학기 때 한국공학대학교를 이제 방문하게 될 것이고 이 체험학습은 처음에 예상과 달리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한 25명 학생들만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체험학습을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2학기 때 또 마련을 해가지고 갔다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경 데이터 분석 대회가 있습니다. 환경 데이터 분석 대회는 우리 학교가 이제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 있는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신경 써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대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참여를 안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잘 몰라도 선생님들이 그 과제에 맞춰가지고 이제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고 그 과제를 바탕으로 이제 대회에 참여하게 되면은 특별한 경험이 되고 이런 데이터 분석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참여를 해서 여러분 경험을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블록 코딩 활동, 로봇 축구 활동 등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역량을 기르고 성장을 해서 진로에 도움이 되고 입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관련 과목 선택 굉장히 중요하죠. 자,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안내를 마치겠습니다.